여기는 한국의 미주리를 꿈꾸는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입니다. 한국 탐사보도의 거목, 김용진 기자가 예비 언론인 양성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김용진 기자는 지난 3월 이곳에 교수로 부임했는데요. 뉴스타파 대표이자 이제 막 교수 생활을 시작한 김용진 기자를 단비뉴스가 만나봅니다. 진실은 국익에 우선한다. 텔레비전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 KBS 탐사보도 팀장이자 현 뉴스타파 비상임 대표인 김용진 기자입니다. 김용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비뉴스입니다. 아, 네.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 좀 강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가는 길이거든요. 이제 강의가 있다니까 확실히 기자보다는 교수님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무슨 강의 혹시? 오늘 탐사보도 강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가고 여기서도 탐사보도. 예, 그러면은 강의 끝나고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에 오신 지 2달이 되어 가는데요. 네, 그동안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3월 1일 이제 시학기부터 여기 왔죠. 네. 이제 2달이 다 돼가는데 제가 이제 KBS에 입사한 게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때가 1987년이고 최근 이제 KBS를 그만두기 전까지 그건 한 26년 이상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에 온 건 이제 굉장히 이제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접하는 거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하나 이제 도전이죠. 근데 어쨌든 새롭기는 한데 크게 이제 낯설다는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제가 이제 기자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기자라는 게 뭐 항상 이제 새로운 거를 찾아다니고 추구하는 그런 거니까 어쨌든 이런 이제 새로운 환경에 좀 빨리 적응되는 것 같고 또 이 공간을 이제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회춘하는 느낌이랄까? 어쨌든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 보내고 있고 오길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럼 어떤 과목을 가르치시나요? 제가 현업에 있을 때 뭐 쭉 해왔던 부분이 이제 탐사보도, 그다음에 이제 뭐 20년 동안 방송기자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이제 방송 취재 보도론 이제 이 두 분야를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KBS에 있을 때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제 미디어 포커스라는 매체 비평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에 그 프로그램 만들 때부터 쭉 이제 일해 왔었고 그 팀에 이제 CP로 일했고 그래서 2학기 때는 그 매체 비평도 한번 이제 가르쳐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탐사보도 강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전에 탐사 저널리즘을 제대로 해보는 것이 내가 기자를 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말씀하신 거였는데 타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탐사 저널리즘이 무엇인지 먼저 궁금하고요. 탐사 저널리즘은 아직 뭐 대중적으로 그냥 굉장히 이제 익숙한 그런 뭐 용어는 아니죠. 아닌데 물론 이제 우리 세저리 학생들은 굉장히 익숙하겠지만 근데 탐사 저널리즘을 그냥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누군가 감추고자 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또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이슈들을 이제 기자가 사회 계획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탐사 보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제 좀 복잡한 정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탐사 보도라는 건 이제 진실 추구죠. 진실 추구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지금 각 매체를 통해서 이런 기사들을 너무 많이 봐요. A는 뭐 B라고 이야기하고 C는 D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이제 단순히 뭐 균등하게 나열해 주는 걸 이제 저널리즘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런 건 이제 저널리즘이 아니죠. 진짜 저널리즘이 아니고. 근데 탐사 보도라는 것은 이제 그런 공방들 논란이 있으면 과연 어느 게 진실이냐 아니면 적어도 이제 과연 어느 쪽이 조금 더 진실에 부합되는가 그런 것들을 기자가 독자적으로 취재해 가지고 이제 확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취재가 확정한 부분을 이제 시청자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이제 행위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결국 이제 탐사 저널리즘이란 건 결국은 좋은 저널리즘이죠. 좋은 저널리즘이고 진짜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저널리즘이 추구해야 될 그런 이제 하나의 가치 체계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저널리즘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탐사 저널리즘이 단순하게 어떤 이제 저널리즘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탐사 저널리즘이 결국은 저널리즘이 추구해야 될 그런 최고의 가치 체계다. 뭐 그런 걸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KBS에서 빠른 시일 내에 탐사 저널리즘을 하기 힘들 거라고 판단을 하셔서 퇴사하신 걸로 아는데요. 네, 당시 상황이나 심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KBS가 탐사 저널리즘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없다고 보기는 힘들고 2008년에 이제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그때 제가 KBS 탐사보도팀 팀장으로 있었는데 가장 먼저 어쨌든 타격이 들어온 데가 이제 탐사보도팀이었죠. 정권이 바뀌고 일종의 이제 숙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에 그 KBS 탐사보도팀에서 초기에 이제 그 지명된 그런 이제 장관 후보자들,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도덕성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재산 그 형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의문을 제기했고 그런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몇몇 그 장관 후보자들이 이제 중도에 근데 임명되지 못하고 낙마되기도 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명박 정권한테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사장이 바뀌고 바로 이제 첫 인사 때 그때 그 당시 이제 탐사보도팀의 이제 기자들 한 절반이 이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부산 지역국으로 발령났다가 또 며칠 만에 이제 울산으로 갔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4년 넘게 이제 그쪽에서 있었는데 실제 탐사보도라는 것도 이제 좀 사치스러울 정도로 일상적인 이제 취재 같은 것들이 좀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고 그건 이제 순전히 이제 제 개인적인 그런 사정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KBS에 계속 있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겠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KBS 같은 경우는 이제 공영방송이잖아요. 저희들 이제 급여 나오는 것도 사실은 다 국민들이 내주시는 수신료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별 하는 일 없이 무의도식하는 그런 느낌들 들고 이게 이제 수신료만 쭉 내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 들고 그래서 이제 뭔가 다른 이제 변화를 모색해야 되겠다 이제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둔 거고 KBS 자체가 이제 지금 아주 희망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교수직과 더불어서 뉴스타파 새로운 대표로 지금 활동을 얼마 전부터 시작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KBS에서는 좀 그래도 힘들었던 환경들이 뉴스타파에서는 정말 가능하리라고 보신지 궁금합니다. 그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비영리 탐사보도 전문기관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배경이 뭐냐면 결국은 기존의 기성 언론에 실망한 그런 수용자들이 그런 모델을 원하고 있고 또 기성 언론에서 이제 탐사 보도나 심층 보도를 이제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많은 그 이제 현업 언론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가지고 그런 새로운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그건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이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이제 이 뉴스타파 모델이 탄생한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어떤 다른 매체에 제가 이제 기고를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시대적 추세, 그다음에 뉴스타파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전문적인 인력과 이제 취재 노하우, 그다음에 이런 모델을 이제 기대하고 원해주는 그런 이제 수용자층, 이런 이제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어쨌든 뉴스타파가 향후 한 10년 이내에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또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언론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단순한 희망은 아니고, 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저께 이제 퓰리처상 발표가 있었죠? 네. 네. 그게 이제 가장 특이한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감명 깊게 이제 봤던 부분이 그 내셔널 리포팅 부분에 그 국내 보도 부분에 수상자가 이제
환경 분야의 탐사 보도만 이제 집중하는 네. 비영리 이제 온라인 매체였어요. 그 탐사 직원이-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그렇죠. 매체인가요? 환경 분야의 환경 분야. 탐사 보도를. 예. 거기 직원이 이제 취재 기자가 불과 이제 5명에 불과한데 네. 그런 아주 작은 매체에서도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네. 굉장히 깊고 또 통찰력 있게 이제 보도하는 이제 그런 기사 시리즈를 가지고 뭐 어쨌든 최고 권위상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퓰리처상을 이제 받았다는 것은 이런 이제 비영리 탐사 보도 매체의 이제 어떤 가능성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그런 이제 아주 이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예상적인 예상. 이제 쓴 기사들 있는데 CNN이나 팍스뉴스 이런 거 보면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전부터 후배 언론인을 양성하는 데 관심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혹시 지금 뉴스타파 대표로는 좀 월급이 적으셔서 뉴스위원회에 오시려고 한 건 아닌지. 그 뉴스타파에서 이제 월급은 받지 않고요. 제가 이제 비상임 대표로 있고 하니까. 이제 여기 뭐 오게 된 계기는 아까 이제 직접적인 건 이제 뭐 KBS 그만두고 온 거죠. KBS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내 개인의 한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건데 그거와는 이제 별개로 제가 예전에 미국 이제 미조리대 저널리즘 스쿨에 방문 연구원으로 이제 갔다 온 적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IRE라는 또 그 미국 탐사보도 협회라고 번역되는데 그 기관에도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미주리 저널리즘 스쿨에 이제 있었던 이제 경험들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감명을 받았어요. 그때 저널리즘 스쿨에 이제 교수진들이 대부분 이제 CNN이나 뭐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현장 경력을 쌓았던 분들이 와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었고, 그 이제 어떤 뭐 기자 정신이나 뭐 윤리 뭐 이런 부분과 함께 이제 철저한 그런 이제 실무 교육들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기자들을 양성하는 이제 그런 스쿨이었는데, 야, 우리나라에도 저런 게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미주리 저널리즘 스쿨이 이제 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저널리즘 스쿨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교육 시스템 같은 것들을 보니까 미국 저널리즘의 그런 이제 저변 그다음에 이제 그런 힘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런 교육 시스템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저런 이제 저널리즘 스쿨이 빨리 좀 생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야, 나도 가서 한번 일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늘 갖고 있었죠. 근데 여기 세명대에 이제 마침 그런 이제 모델을 표방하는 이제 저널리즘 스쿨이 생겼고 또 이제 그 굉장히 뭐 우연찮게 또 제가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들이 생겼고 이제 KBS를 그만두고 그다음에 이런 기회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뭐 뉴스타파 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우연찮게 겹치면서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막연하게 가졌던 그런 꿈들 그런 걸 이제 뭐 이제 이루게 돼서 이제 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뭐 앞으로 이제 우리도 미국 그다음에 뭐 유럽 이런데 아주 굴지의 그런 저널리즘 스쿨 못지않는 그런 스쿨로 이제 발전시키는데 미래기나마 조금 기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수업 외에는 학생들하고 어떤 다른 활동을 하시는 게 있는지. 예, 뭐 이제 여기가 강의만 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강의 외에 이제 일들이 더 많던데 그 멘티 모임 이제 그게 있는데 저하고 같이 이제 속한 그런 이제 멘토 학생들 그 이제 그러고 있는 학생들 이제 강의 외 시간에 이제 자주 모여서 그 친구들 이제 기사 작성 실무라든지 그다음에 뭐 취재 기획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하고 또 뭐 취업 준비라든지 뭐 그다음에 기타 인생 상담 이런 것들도 받아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세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단비 뉴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비 뉴스가 지금 이제 한국의 독보적인 그 비영리 언론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제 단비 뉴스에 나가는 거죠? 예, 저희 담배 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단비 뉴스에 제가 그 영상 보도팀 하고 이제 미디어 팀을 이제 뭐 같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기획하는 그런 단계, 취재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편집하는 이런 단계 그런데 같이 참여하고 제가 좀 아이디어도 제공해주고 뭐 그런 일도 이제 수시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 자리에서 강의, 또 뉴스타파, 그리고 또 저널리즘 스쿨 학생들 만드는 단비 뉴스도 병행하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끌어나갈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뭐 크게 하는 일들이 그 세 가지죠. 세 가지인데 그게 다 이제 뭐 별개로 다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그 세 가지를 보면 이제 일관된 그런 이제 공통점들이 있잖아요. 그걸 관통하는 공통점이 이제 저널리즘이라는 거죠. 그 세 가지 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저널리즘 행위를 뭐 하는 거라고 보고요. 특히 뭐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실무 뭐 경험도 주고받고 또 여러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단비 뉴스나 이런 거 생산할 때 이제 좋은 이제 피드백이 되고 이제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또 그걸 또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탐사보도 실습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좋은 결과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게 또 뉴스타파에서의 이제 좋은 기획 아이템들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이제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같은 이제 저널리즘이란 그런 이제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라고 해도 뭐 결과적으로 이제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크게 같이 병행하는데 뭐 어려움은 없어요. 어떤 인재상을 원한다, 어떤 언론인, 어떤 후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이제 기자나 뭐 PD나 언론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기관이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자료나 말들을 이제 그 아무런 비판 의식이 받아 쓰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이제 기자는 비판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조세 피난처 관련한 그 국제 탐사 언론인 협회 그 기사 보셨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게 260기가나 되는 엄청난 분량의 파일인데 그걸 이제 입수한 친구가 이제 세계 여러 이제 탐사 기자들과 공동으로 그걸 이제 취재해서 첫 보도를 이제 내보낼 때까지 이제 15개월이 걸렸거든요. 그 과정을 이제 적은 그 글을 봤는데 이런 보도를 이제 가능케 한 그 이제 힘은 그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디지털 저널리즘이라는 것하고 그런 방대한 파일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필요한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와 함께 이제 그 또 언급된 게 뭐냐면 이제 슈레드 리포팅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신발 밑창이 닳도록 이제 돌아다니는 취재라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엄청난 끈기와 인내, 그다음에 호기심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는 기본적으로 사회 모든 현상들 이런 걸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되고, 그걸 이제 비판적으로만 바라보고 하면 그냥 냉소주의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떤 그런 이제 회의적인 시각들, 스캡티컬한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제대로 이제 접근하고 올바른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이제 그 노력들, 인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이제 올바른 언론이 진짜 언론이 되려면 이제 그런 자질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항상 이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제 끊임없는 호기심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교수로서 강의나 강의 수업 외에 더 하시고 싶은 활동이나 계획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 무슨 책이죠? 이게 이제 제목 그대로 이게 뭐지 한번 읽어보세요. 저널리즘 오브 아울렛. 예, 이제 분노의 저널리즘이라는 거죠. 네. 분노의 저널리즘. 이것도 이제 아이르라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책이 이제 미국의 유명한 탐사 보도들 그런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한 그 책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맨 위에 이제 데이비드 프로테스라는 이제 그 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이제 미국의 이제 노스웨스턴
대학에 유명한 이제 저널리즘 스쿨이 있죠. 메딜 스쿨 오브 저널리즘이라고. 그게 이제 탐사 보도를 강의하는 교수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제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교수가 그 탐사 보도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수강생들과 같이 한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메딜 이노선스 프로젝트라고. 이제 메딜의 그 무죄 프로젝트라는 이제 그런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 이 교수가 이제 지도 교수가 되고 그 탐사 보도를 이제 그 수강하는 학생들이 미국의 그 이제 장기 복역수들 있잖아요. 장기 복역수들 중에 자신이 이제 억울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제 사건 파일, 수사 파일, 재판 기록들을 전부 다 이제 그 학생들과 같이 이제 취재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무죄를 입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예. 그래서 한 10년 동안 이제 활동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그 무죄자들을 이제 밝혀내고 심지어는 이제 사형 집행 그 이틀 전에 이 이제 무죄 프로젝트를 한 팀이 그 무죄를 입증해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 48시간 전에 풀려나온 그런 이제 일도 있습니다. 이제 탐사 보도의 이제 힘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 탐사 보도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세명대에서도 지금 이제 제가 탐사 보도 강의를 맡고 있고 한데 지금 이제 단순히 그런 강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좀 뭐 당장은 힘들겠지만 또 이제 무죄 뭐 프로젝트 그런 뭐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탐사 프로젝트 이런 것도 좀 기획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기성 언론에도 굉장히 큰 자극이 될 터이고 또 우리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의 그런 이름들을 이제 좀 높이고 저널리즘 스쿨의 존재 가치도 이제 좀 확산시키는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구체화되면 그 우리 학생들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같이 하고 싶네요. 예. 꼭 불러주세요. 예. 네. 저도 역시 동참하겠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졸업하기 전에. 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앞으로 훌륭한 제자 언론인들을 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오늘 탐사보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탐사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네? 지금요? 아니 진짜 탐사보도 본 적 있어요? 예, 보여주신다면 저희 네, 담비 뉴스에는 네. 굉장히 네. 저 거기 탐사보도 한번 가져와 보시죠. 예. 바로 이게 탐사보도입니다. 탐사보도 맞죠? 칼도 그렇죠, 탐사보도. 네, 진짜네요. 네. 왜 멋있네요. 탐사보도가 정말 예리하고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예.